좋습니다. 해보죠. 급수의 수렴과 발산 배웠습니다. 급수란 거는 수열의 합의 극한. 그만 들고 손. 그래서 수열의 합의 극한 급수라고 급수의 여러 가지 표현법 배웠죠.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냐? 해야지. 급수 이렇게 나와 있어도 여러분들은 항상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ak로 먼저 이렇게 바꿔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일단 수열의 합인 sn 부분합이 되죠. 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것을 급수라고 약속하고 급수가 수렴할 때는 그 수렴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극한값이 곧 급수의 합이에요. 오케이,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배웠죠.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관계. 일단은 일반항만 딱 떼가지고 0으로 안 가면은 급수가 발산합니다. 첫 번째로 본 거예요. 요거 리미트 an이 0으로 안 가면 급수 발산하는데 이 명제의 대우로 해가지고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물론 증명은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인 거를 바로 밑에 보일 수 있는데 그 증명이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의 증명이야. 지난 시간에 이건 안 했었거든요. 한번 가볍게만 읽어보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은 부분합 SN의 극한이 S라고 이게 급수의 합이라고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극한값 알파 같은 거야. 값이 존재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n-1 일반항을 SN 대신 SN-1로 써도 극한값은 여전히 똑같을 거예요. 하나만 적게 차이 나는 거니까 n을 무한히 크게 보내면 다가가는 수는 똑같지. 그랬을 때 SN에서 SN-를 빼게 되면은 일반항 A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수열의 합에서 배웠죠. 수학 1에서 n번장에서 합에서 n-번장 하면 빼면 A이 나오는데 리미트 AN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AN이 SN 빼기 SN-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둘 다 S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찢어가지고 각각의 극한값의 차이인 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미트 AN은 0이다라는 거. 급수가 수렴하면은 다시 말하면 부분합의 극한이 S이면은 리미트 AN 0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데 이해됩니까? 난 별로 재미없어서 대충 설명했다.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설명해 주시면 잘 알아둡니다. 그대로 기억을 해줘야 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와닿지가 않지 이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그냥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은 반드시 급수가 발산하고 이거의 대우로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0이다라고 그냥 설명한 거예요. 아무튼 결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부분만 딱 떼가지고 리미트 보내면 0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지만 일반항이 이거에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 건 아닙니다. 이거 거꾸로는 안 된다.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런 것처럼 문제 풀 때 중요한 겁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부분만 딱 떼서 리미트 보내면 0이에요. 무조건. 역은 성립 안 하고. 됐습니다.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리미트 A에는 급수가 수렴의 필요 조건.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만 참인 거예요. 그 예시가 있죠. 이런 거. 넘어가. 급수의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과 리미트의 성질을 둘 다 동시에 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고요. 그럼 끝이야. 넘어가. 그럼 하나 안 배웠죠.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거.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 체크까지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42쪽 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했었겠지만 이거 필수 예제는 처음이니까 해보겠습니다.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뒤에 더하기 땡땡땡 n번장이 안 써있잖아요. 계속 더하라는 거 미친 듯이. 급수죠. 이거를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으로 다양하게 한번 써보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다. 일반항은 안 주죠. 일반항은 근데 원래 앞에 세 개를 보고 찾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귀찮지만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바꿔보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을 불러줘야
이름을 불러줘야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이러니까 n번 짝은 어떻게 생겼을까? 일반항부터 찾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수열의 합이든 수열이든 나발이든 간에. 일반항 어떻게 생겼을까요? 근데 2, 5, 8 나가는 거가 등차 수열이거든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빨리 찾는 방법 옛날 강의 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3n-1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d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n에 대한 1차식이면서 dn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공차 n 플러스 물음표로 놓고 바로 맞추는 법이 있죠. 이거를 1시간 내내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공차가 3이면 그냥 3n 플러스 물음표인데 3n 플러스 물음표가 2가 되기 위한 첫째 항은 물음표가 마이너스 1. 그래야지 2가 되잖아. 이렇게 빨리 찾는 거라고.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은 빨리 찾아야지 3n-1 곱하기 뒤에는 어떻게 나가요? 5, 8, 11 나가죠. 5, 8, 11. 공차가 3이니까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3n 플러스 2 하면 되지. 첫 항에 5가 나와야 되니까 3n 플러스 2 하면 되잖아요. 1차식이니까. 이거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수학원을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겠다. 수학원 강의 열심히 보시고요. 그래가지고 일반항을 구했는데 그러면 요 합의 꼴로 나타낸 거를 다양한 표현을 해보겠어.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얘를 넣어가지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n-1 3n 플러스 2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표현이고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이걸 가지고 바로 계산을 때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만 따져보자. 이 급수는 급수의 합이 있을까? 다시 말하면 수렴할까? 극한값이 있을까요? 있을지는 어떻게 판단하겠죠? 일반항에다 리미트 보내보면 된다. 이 부분만. 리미트 보내면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은 급수가 수렴하나? 그건 모르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일반항이 0으로 가면 이 급수는 이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수의 합을 계산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의 합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리미트 시그마를 찢어내 가지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때 n이 중복되니까 k로 바꿔줍니다. k는 1부터 n까지 ak로 하고요. 그 말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항이 드러나 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 빼기 1 3k 플러스 2분의 1로 바꿔 쓰는 게 매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쓴 상태에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썼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부분합 SN이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게 바로 급수의 합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 계산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원이거든요. 어떻게 하죠? 분수꼴은 이항 분리를 해서 풀어야 되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이딴 거 풀어준다. b마 a분의 1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예요? 3이잖아요. 3분의 1 가로 열고 3k 빼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을 쓴 상태에서 아직 시그마는 하지도 않았다. 시그마 리미트를 해줘야 됩니다. 시그마부터 해보죠. 시그마 할 때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로 묶은 상태에서 가로 쫙 묶어주고 1 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1 넣으면 5분의 1 더하기 2 넣으면은 5분의 1 빼기 2 넣으면은 7분의 1 더하기 근데 이거를 조금 감각이 있는 학생은 3n-1에 이거를 n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1번째 항이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넣으면 3n 플러스 3 빼기 1이라서 3n 플러스 1이라서 이 3n 플러스 2라는 수가 이거의 다함항이란 거를 눈치를 채고 있어야 돼. 수학원에서. 그러면 이게 다음 거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주어집니다. 3k 빼기 1의 다음 거가 3k 플러스 2야. 3k가 아니고. 이해돼요? 여기다가 n 넣었을 때 n 플러스 1 넣었을 때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뒤합 두 개만 써도 돼.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 거는 3n만 틀린 거 있어? 구도? 8이야? 아 오늘 수업에 5점을 남겼네. 구도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주 좋았어. 편집점을 잡아야죠. 편집점을 잡아야 되니까 아주 멋있어요. 선생님을 배려해주고는 정말 안 되겠거니 현성아 우진아 배워라 좀. 멋있어요. 화려한 이펙트. 야, 뒤앞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우리 반 이거 못하는 학생은 없어. 근데 한번 마지막으로 싹 정리하는 거다. 어떤 형식인지. 그래서 얘 3분의 1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거야. Sn. 그거를 리미트까지 보내면은 답이 되니까 극한은 굉장히 쉽다는 거죠. 무한대분 상수꼴 떨어지고 6분의 1. 답은 6분의 1. 그래서 답이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굳이 쓰자면은 여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에 대한 식 이거 있잖아요. 3분의 1 가로 열고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1을 밑에다 써주게 되면은 급수의 여러 가지 모든 표현, 사실 모든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쓰는 모든 표현을 다 정리한 겁니다. 너무나 깔끔하고 명쾌하게 설명했죠. 이제 계산 문제는 계산 그 자체만 이제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표현법을 완벽하게 익혔고. 그러면은 밑에 풀어봐고. 근데 항상 제일 좋은 건 뭐라고 했죠? 마지막 정리. 요렇게 바꿔서 해라. K로 바꿔서 바로 풀지 말고. K로 바꿔서 푸세요. 항상 버릇을 들여. N으로 바로 푸는 애들이 있긴 한데 N으로 막 바로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나중에. 합에다가 극한을 보내야 돼. 여기다 갖다 그냥 극한 보내고 막 이러고 있다고. 시그마로 K로 해가지고 먼저 계산해서 N으로 나온 식을 리미트 보내세요. 고고. 보통 B를 A보다 큰 거를 잡는 게 얘가 양수가 나와서 좋기 때문에 할 뿐이고 상관없죠. 순서 바꾸면은. 언제까지 풀 거세요? 빨리 풀어. 풀었죠. 둘 다 2분의 1이다. 3번은.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 왜 한 문제 한 문제 자체가 그냥 옛날 수학 1의 스텝 2 정도는 돼요. 34번. 등차 수열의 합을 공식을 모르는 학생이 있네.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합을 구할 수 있죠. 첫 장이 3이고 공장이 등차 수열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2n 플러스 1 됐죠. 일반항을 K로 바꿔가지고 시그마 돌리면 그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n번 장까지. 다시 말하면 2K 플러스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요거는 시그마 K는 어떻게 하냐? 2분의 n 플러스 1인데 거기다가 2를 곱하고 1은 n을 곱해야죠. 수학 1. 그래서 이 약분하고 n제곱 더하기 2n. 그래서 n제곱 더하기 2n이 바로 s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이렇게 안 하고 첫 장이 3 공차기가 이런 등차수열합 sn 공식도 있지. 합공식 어떻게 하더라? 둘 다 알아야 돼. 2분의 n 가로 열고 2a 플러스 또 가로 열고 n-1 d잖아요. 왜냐면 2분의 n 그리고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렇게 한 건데 첫째 항은 a1이 a고 an은 일반항은 a 플러스 n-d라서 a 플러스 n-d에다 a 한 번 더 더하면 2a 플러스 n-d에서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합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분의 n 가로 열고 첫 장의 2배 6 플러스 n-1 공차 2 하게 되면은 약분을 이렇게 세련되게 3하고 2 같이 해가지고 n-1 플러스 3이니까 n 플러스 2가 됩니다. 가운데가 이게 약분되면서 이게 약분되면서 그럼 n제곱 플러스 2n 어떻게 해도 똑같이 수열의 합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근데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일반항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서 K로 바꿔서 는 K 제곱 플러스 2K 분의 1이라는 이런 수열을 새롭게 만들어서 걔를 시그마 돌려서 리미트까지 하라. 근데 얘는 또 그러면은 K로 인수분해하면은 부분분수 변형을 할 수 있죠. 이거는 항이 2개 차이 나기 때문에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6개를 써서 풀어야 됩니다. 원래. 보여줘 이것도? 지금 해봐. 네, 아니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수학 1을 복습 안 했으면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복습해라고 수학원 주쌤 클래스 엄청 좋아요. 그거 보면서 다 해야 돼. 미친 듯이 손들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부터 계속 하죠. 옛날에 급수에서 로그 나온 거는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이 진수가 계속 연달아서 곱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 얘를 반드시 인수분해해서
요렇게 써놓으라 그랬죠. n 곱하기 n분의 n 마일 곱하기 n뿔 1로 써놔야지만이 숫자를 넣었을 때 위아래 위아래 다 지워진다고 수학 원 강에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리미트만 보내면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매너로 해야 될 게 있어.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고 버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가 아니다. 이거 잘 봐라. 2부터다. 2부터 n까지로 바꿔서 쓴 상태에서 얘를 k로 바꿔 쓰는데 로그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k 곱하기 k분의 k 빼기 1 k 플러스 1로 나눠서 써놓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그는 참고로 덧셈을 하게 되면 시그마는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덧셈을 하게 되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4를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4로 곱셈으로 바뀌는 거죠.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 언제까지 복습을 시켜줘야 돼요? 로그의 성질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로그 성질 오랜만에. 진수가 1이면 로그 0이죠. 밑과 진수 같으면 1이고 로그의 덧셈은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이고 진수가 곱해진 건 로그의 덧셈을 찢어낼 수도 있습니다. 로그가 나눠져 있으면 뺄셈으로 찢을 수 있고요.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죠. 거듭제곱이 있을 때는 앞으로 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밑에 있는 거듭제곱이 있을 때는 분모로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의 나눗셈과 곱셈은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나눗셈은 밑변환의 역으로 나눗셈 비슷한 게 있다 그랬고요. 이걸 통해서 밑과 진수를 바꾸게 되면 역수가 돼서 다시 바꾸면 돌아가고 바람개비. 그리고 로그 곱셈은 파도 타게 될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수의 로그가 있는 거는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와 밑을 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다만 알면은 로그의 성질을 마스터한 거죠. 한번 보면서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미적분이니까 빨리 간다. 요거를 그래서 2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바로 로그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근데 거기에다가 곱하기로 붙어버린다.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3을 넣으면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4를 넣으면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마지막 거는 n을 넣으니까 n-마일 n뿔 1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워지냐면요. 이게 시그마만 한 거다 지금. 시그마를 나열해 가지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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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거 뭐죠? 2분의 1하고 n 플러스 1. 그래서 2n분의 n 플러스 1의 로그가 밑이 10인 거죠. 앞서면 생략되어 있으면 거기에 리미트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2분의 1로 수렴이니까 답은 로그 10의 2분의 1인데 이게 마이너스 로그 10의 2로 써 있어도 답을 찾을 수 있겠죠.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아니면 로그 1 빼기 로그 2니까 로그 1은 0이잖아요. 너무 쉬워버렸잖아. 밑에 너무 쉬워서 흥미 잃어버렸죠. 밑에 고거합니다. 다른 사람 연습 문제 풀고 있으세요. 다음에 채팅을 하나 쳐놔. 우진 현성이 다 했으면 손 들어봐. 다 했는데 왜 채팅 안 치냐고. 미쳤구나. 넘어가. 돼? 넘어갑니다. 필수의 3번은 처음 배운 거다. 잘 들으세요. 처음이다. 우리 여기서 처음 배우는 거야.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부호가 교대로 바뀌면서 무한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살짝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얘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이고요. 요거랑 달라. 가로가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첫째 항으로 보고 얘를 둘째 항 보고 얘를 셋째 항으로 봐가지고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까지만 더하는 일 없다는 거지. 이건 두 개를 같이 더해야 돼. 차이가 있습니다. 답도 달라요 이거. 그래서 먼저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했는데 일반항을 찾기가 힘들어. 일반항을. 요거는 일반항을 찾기가 좀 쉽겠네요. 오른쪽 거는 일반항 어떻게 되죠?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 밑에 있는 항 번호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으면 돼. 어떻게 찾냐? 첫 번째 항은 2분의 1, 3분의 2고 두 번째 항은 3분의 1, 4분의 3이고 세 번째 4분의 3, 5분의 4니까 n번째 항 어떻게 생겼죠?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일반항 찾기가 괜찮은데 그럼 이거는 이거는 아니 묶으면 안 돼. 얘는 첫 장이 이거야. 얘는 두 장이 이거고 세 장이 이건데 네 장이 이건데 규칙이 좀 없잖아요. 이 숫자가 1일 때 2분의 2, 2일 때 3분의 2, 3일 때 4분의 3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일반항 찾기가 굉장히 애매한 형태거든요. 어려워 이거 어려워. 이거는 그럼 버린다 안 한다. 어려운 건 무시하고 쉬운 거부터 하죠. 이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항 부분에다 리미트를 보내보면 돼요.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1 빼기 무한대분의 1, 0. 아 0으로 가네? 그러면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지. 수렴할지 발산할지 모른다는 얘기야. 수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반항을 K로 바꿔가지고 시그마를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까지 보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정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합을 구하는 과정은 K로 바꿔가지고 가로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게 바로 부분합이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다시 숫자 넣어가지고 그럼 이거잖아 넣은 거. 이렇게 쫙 썼다고 해봐. 마지막 항은 이게 되고 K 플러스 1분의 K 빼기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지어주냐면은 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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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게 얘랑 얘만 남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1 빼기 여기서 n을 넣기 때문에 마지막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여기다 리미트까지 보내주면은 급수가 되니까 리미트 보내면 답이 2분의 1 빼기 얘는 극한값이 1이니까 1.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2번은 괜찮습니다. 일반항을 찾을 수도 있고 합도 구할 수 있어서 문제가 안 돼요. 2번은. 남강구에서 이거 시험 나왔다. 이거 잘 봐라. 1번이 문제 근데. 1번은 푸는 방법이 아예 달라. 1번은 푸는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일반항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해지는 거예요. 남강구에서 어떻게 냈냐면 얘랑 얘랑 섞어가지고 여기서 급수의 합이 수렴하는 거 고르시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5개씩 놓고. 그래서 얘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고 일반항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사실 선생님이 일반항 찾을 수 있지. 홀수 짝수 나눠서 하면 찾을 수 있어. 그건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 일반항이 잘 안 들어오면서 부호가 교대로 바뀌잖아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냥 1번 풀이다. 첫 번째 풀이 S1 일반 안 찾고 하는 법이야. S1, S2, S3을 각각 나열해 보면 돼. 무슨 소리냐면 S1이라는 건 첫 번째 항까지 합이죠. 2분의 1 됐죠. S2는 얘네 둘 더한 거잖아.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써놓으라고. 됐죠? S3은 얘네 3개 더한 거죠.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인데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 항까지 합은 얘가 사라지면서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인데 뭐야 네 번째까지 더하면 얘네들 사라지면서 2분의 1 빼기 4분의 3인 걸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근데 느낌 왔을 건데 3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둘 다 사라지니까 2분의 1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섯 번째 항은 규칙을 발견했죠. 홀수 번째 항은 항상 2분의 1이 나오는데요. 짜수 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1 빼기 뭐가 붙어. 2분의 1 빼기 3분의 2. 2분의 1 빼기 4분의 3. 그럼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1 빼기 5분의 4가 붙어버리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홀수 번째까지만 합을 하면은 무조건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 맞지? 근데 짝수 번째까지 갔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마치 이런 거잖아.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n이 이 숫자랑 맞아 들어가진 않아. 근데
5분의 4. 이 계속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계속가면. 100분의 99. 만분의 9999.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하냐? 1로 수렴하는 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계속 보내다 보면은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은 2분의 1 빼기 1에 가까워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정확하게 이 숫자에 맞게 246에 맞게 쓰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살짝 어렵기 때문에 그게. 하지만 얘가 가는 걸 딱 보아하는 추세가 2분의 1 빼기 1이니까 짝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해.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 수렴하고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은 플러스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써보면. 그래서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수열의 합은 수열의 합을 다 나열해봐야 돼. 이게 제일 쉬운 풀이야. 그래서 이걸 느껴주면은 홀수 번째까지만 더하면 2분의 1로 가는데 짝수 번째까지 다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왔다 갔다 널뛰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동 발산이죠.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발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 가장 일반항 항고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풀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일반항을 구해서 푸는 풀이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항상 값만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풀어라. 먼저 연습해야겠어. 너무 많이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안 쓰니까 이 방법으로만 37번을 두 개 풀어봅니다. 근데 37번에 2번은 일반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 구해서 푸는 거예요. 37번에 1번은 지금 이 방법으로 푸는 거야. 그거 두 개를 풀면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괄호 한 개가 하나항이야. 여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괄호가 쳐 있으면 지금 풀이로 하면 지금 해설하고는 달리 풀었기 때문에 답만 그냥 알 수 있게 되는 풀이에요. 해설 풀이는 좀 있단다.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느낄 수 있다고. 어디로 수렴하는지. 정말 안 되겠구나. 2번 이렇게 하지. 2번은 일반항을 찾아야 돼.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시그마 K로 바꿔서 시그마로 돌리는데 그게 곧 이거야. 그냥 다시 쓰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뒤앞 지우게 되면 2 빼기 이게 남잖아요. 여기다 리미트 보내면 답이야. 그러면 2 빼기 1로 이게 1로 수렴하니까 1로 수렴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일반항을 찾아서 풀어보겠습니다. 요 1번이 주제인데요. 2번은 쉬운 거고 일반항이 나오니까 1번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약간의 규칙이 보이는 거야. A1, A2, A3, A4, A5, A6 했을 때 이 홀수만 가만히 보면은 규칙이 있어. 홀수가. 근데 수가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 1일 때 2분의 1, 3일 때 3분의 2, 5일 때 4분의 3이니까 얘가 커지는 거는 2씩 커지는데 얘는 1씩밖에 안 커지잖아요. 일반항 자체 이렇게 써볼까? A 2 곱하기 1 빼기 1 A 얘를 3을 2 곱하기 2 빼기 1 4 빼기 1이니까 5를 2 곱하기 3 빼기 1로 보면은 A 2K 마이너스 1로 보면 홀수잖아. 요 K랑은 맞아 들어간다 숫자가. 개신계잖아. 이 K랑 이게 숫자가 맞아 들어가. 위에 숫자가 K가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그러니까 A 2K 빼기 1은 K 플러스 1분의 K가 돼.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 홀수 번째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홀수에서 얘가 하나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1이 3이 되는 거. 하나 증가할 때마다 하나 커지는데 그거를 2K 빼기 1로 표현하게 되면 이 K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하나 증가하니까 딱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이게 홀수 번째 일반항이에요. 살짝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짝수 번째 일반항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거의 다 알려줬잖아요. A, 2K 한번 찾아봐. 마이너스 K가 1일 때가 2인데 1일 때 얘가 3분의 2니까 K가 2일 때가 4인데 2일 때 4분의 3이니까 K가 3일 때가 6인데 3일 때 5분의 4니까 3일 때 5분의 4
K일 때는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지. 됐습니까? 이거 생각을 정리할 시간 줄게 조금. 이거 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은 n번째 항은 이렇게 식을 만들기가 힘들고 그냥 홀수 번째 항 일반하고 짝수 번째밖에 지금 하기 힘드니까 시그마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열을 할 수밖에 없어. 나열. 그냥 풀이는 똑같아.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까지만 나열해서 풀고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까지만 나열해서 두 번 푸는 수밖에 없어. 아까 관찰해봐서 알겠지만 홀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랑 짝수 번째까지 더했을 때 다르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이걸 나열해보는데 홀수 번째까지 더하는 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내가 이게 같이 이렇게 묶여버려. 홀수 번째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나오거든. 그러니까 묶어서 써놓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거 홀수 번째까지니까 K 플러스 1분의 K. 그 전엔 뭐가 있냐면은 이거 바로 전거 여기다가 K 빼기 1 넣은 거. K 빼기 1 넣으면은 K 플러스 1분의 K에 마이너스 붙인 거까지 여기까지가 딱 나와버려요. 같은 수죠. 같은 수잖아. 이거 바로 이 전 거. 그래가지고 요게 계속 지워지면서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의 일반항이 2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뭔 소리야. 이거 같이 지워져야지. 잘못했다. 같이 지워지니까 그냥 2분의 1인 걸 알 수 있다. 어렵죠? 근데 짝수 번째까지 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 두 개씩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서술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3분의 1 빼기 4분의 3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나오면 이게 다 나와.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근데 사실 지금 이거 요 뒤만 다른 거고 아까 선생님 했던 풀이랑 똑같아요. 일반항에다 시그마로 바로 못 푼단 말이야. 그냥 나열해서 풀어야 돼. 근데 어디까지 더할 거냐? 홀수 번째 항까지만 합할 거냐? 짝수 번째 항까지만 합할 거냐를 나눠서 써준다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때는 뒤앞 지워줘서 남은 게 2분의 1 빼기 이게 됩니다. 2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다가 리미트 K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로 수렴하죠. 마이너스 2분의 1점. 그러니까 여기가 S2K인 거야. 근데 리미트 K를 무한대로. 왜 N으로 안 하냐면은 N을 K라는 다른 문자를 써가지고 두 개로 쪼갰기 때문에 두 스타일로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따로 했기 때문에 K는 다른 변수가 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따져가지고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S2K-1이라고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S2K가 만약에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게 되면은 수렴을 안 하는 거예요. 같으면 수렴해. 이게 만약에 같으면은 비로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하고 같다. 수렴값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같으면 그거를 이제 극한값으로 약속하면 돼요. 할 일 없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 그냥 보여준 거야, 해설처럼. 이렇게 안 하고 실제로 풀 때는 그냥 관찰해서 해, 관찰해서. 일반 찾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도현이가 지금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오진이랑 현상이 되냐? 실전 풀이에서는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주 초고난도 문제 가끔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일반화 따로 찾는 게 있는데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교대급수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처음 설명대로 그냥 홀수 번째항까지 짝수 번째항 S1, S2, S3, S4 써가면서 풀면 느낄 수 있어. 어디로 수렴하는지. 그게 훨씬 좋습니다. 좋아요. 넘어가. 필수의 4번 가죠. 이거는 굉장히 수학 1에서도 중요한 주제였죠. A1, A2, A3이 항이 아니라 이 괄호친 거 자체가 이 수열의 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항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요 수열을 B1 이 두 번째 항을 B2 이렇게 놓고 B3으로 놓고 일반항을 뭐로 찾아야 되냐면 BN을 찾아야 됩니다. 일반항 어떻게 되죠? 변하는 수를 관찰해 앞에 세 개를 보고 일반항 찾으면 n분의 an 빼기 3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3.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위에 있는 급수는 이렇게 bn을 표현해 가지고 결국 요 bn을 k로 바꿔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바로 급수의 합이죠. 근데 이 시그마 bk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ak 빼기 3. 아무튼 이 표현하고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얘를 계산할 수는 없죠. 왜냐면 ak 식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야. 시그마 계산이 안 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수학 1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 있죠.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을 보면은 급수 2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을 보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나머지는 다 페이크고요. 일반항 부분 있잖아 이거. 다시 말하면 이거. 일반항의 리미트 갈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계산은 못해. 근데 리미트를 갈기면은 0으로 간다. 이거를 떠올려줘야죠.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설명했던 거죠. 근데 이런 거 배웠죠. 수학도에서는. 앞에 거랑 뒤에 거가 이게 그러니까 두 식을 빼서 수렴했을 때 한쪽이 수렴하면 얘도 수렴이죠. 수수 발발이니까 두 가지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3으로 수렴할 수 없어. 결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게 3으로 수렴한다만 알려주는 것이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럼 개 쉽잖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죠? 이걸 가지고 이걸 풀 때는 뻔하지 뭐.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야지. 이런 거 느낌 안 와? 느낌 안 오면 수학 투를 안 한 거지.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가지고 하면 제일 쉽잖아요. 그러면은 다 수렴하는 더 얘 수렴. 3으로 수렴. 리미트 내가 찢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3 넣어가지고. 그럼 3 빼기 1분의 극한값이 4 더하기 3 해가지고 2분의 7이죠.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거. 요게 일반항인 걸 알고 그런 수열의 합의 극한이 급수인데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너무나 중요하고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이거는 그냥 장담한다. 무조건 이 페이지 무조건 나와. 어떤 형식으로든. 밑에 보고 페이크야 이거. 급수가 수렴하는 건 페이크야. 급수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만 리미트 갈기면 0 된다고요. 3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게 2가 아니다. 우진이 어리버리 가고 있죠. 우진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는 2 이렇게 푼다고. 바보처럼. 2가 아니라고요. 마이너스 5로 가야 돼. 얘가 0으로 수렴해야 돼.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이 3은 페이크에 불과하다. 알겠나 우진? 38번이 페이크라고요. a는 2로 가야지. 바로 보여야 돼 그냥. 39번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봐봐. 손을 낼 필요도 없어. 저거 0으로 가야 된다고. 0으로. 2분의 1은 페이크야. 2분의 1은 페이크야. 뭐 쓸 필요도 없어. 얘 0으로 가야 돼. 뭐야. 얘 2로 가니까 얘도 2로 가야지. 2 빼기 2 해서 0 돼야지. 2로 가야 돼. 그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나 오진? 두 문제 답 잠깐 보시고요. bn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가 부분 2로 가야지. 수수 발발인데 수렴하잖아 2로. 넘어가. 다음 페이지.
급수의 성질은 덧셈 뺄셈 실수배만 찢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헷갈려 우준이 죽어라. 농담이고요. 다시 태어나는 뜻인 거 알죠? 죽으라는 거는. 예수님도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아무튼 요거는 급수의 성질, 이 급수의 수렴값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 지금 이거 AN 시그마 이거 구하는 거니까 이거 찢을 수 있어. 왜냐면은 얘가 지금 수렴 BN이 수렴하면 EBN도 수렴, 마이너스 EBN도 수렴하고요. AN은 수렴하니까 물어봤겠죠. 약간 좀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걸 뺀 식으로 해야 돼, 계산해야 돼. 근데 그냥 이렇게 원래 정석 3AN 빼기 2BN이라는 식에서 BN이라는 식을 두 개를 더합니다. 얘는 근데 이렇게 두 개 더한 식은 3AN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N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더한 식의 급수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더한 식의 급수는 사실 3AN의 급수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얘는 뭘로 수렴하냐? 15. 얘는 뭘로 수렴하죠? BN의 급수가 마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으로 수렴. 그래서 9로 수렴하죠. 근데 그게 이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AN. 이때 3을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답이 3. 좀 더 쉽게 하자면은 BN의 급수가 마3이니까 마3 넣으면 돼 그냥. 6. 그러면 3AN 플러스 6이 15니까 3AN이 9니까 AN은 3. 근데 수렴한다는 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솔직히 선생님처럼 이렇게 수렴하는 덩어리들끼리 얘랑 얘가 수렴하니까 급수가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덩어리들끼리 일반항끼리 조합을 해서 AN을 만들어내는 풀이를 하지를 않지. 왜냐면 어차피 AN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게 값이 수렴한다는 얘기야.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찢어서 낼 수 있다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3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2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으로 찢을 수가 있어요. 수렴한다는 거 알면. 이미 다 알지 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풀어도 돼. 마치 B는 마3 3A 빼기 2B는 15일 때 A 구하시오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렴을 다 한다면요. 근데 수렴한다는 걸 안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서술형을 쓸 때는 그렇게 막 풀면 좀 곤란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밑에 고. 야 근데 수렴한다고 알려줬으니까 답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써봐라. 뭘 써보라는 얘기냐면은 40번 이렇게 써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찢어서 한번 써봐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찢어보라고. 써서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생소하니까 지금 40번 41번 풀고 휴식을 가질 건데요. 휴식이 필요 없는 학생 연습 문제 계속 달리면 된다. 야 연습 문제 뭐 별로 풀어줄 게 없는데요. 잠깐만 봅시다. 야 이거 연습 문제 보니까 풀어줄 게 거의 없어. 이 48번 중요하다고 했다. 이거 페이크다. 급수가 수렴하니까 3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리미트 보내면 0으로 갑니다. NAN이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거 중요하고요. 딱히 뭐 어려운 게 없어요. 풀만한 문제가 거의 한 개도 없다고 보는데 나는 우리 반 수준에서는 알아서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풀어보자면은 요거 해보죠. 52번은 도형의 활용이니까 한번 풀어보자. 이거 그거 있는데. 재밌겠죠? 거기 있잖아. 이거 수열의 문제인 거죠, 수열. 맞불에 당연히 있겠죠.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C 이게 C거든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네. 단위원을 X축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딱 밀어가지고 평행이동 시켰을 때 공통현이 생기겠죠. 근데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의 공통현은 굉장히 그 중요한 성질이 있죠. 원의 중심과 이동된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합동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 나온다는 거. 그리고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공통현의 길이는 보통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 이게 합동이기 때문에 이게 딱 여기가 n분의 1인 거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예요. 반지름이 같은 원이기 때문에. 너무 쉽잖아. 벌써 끝난 것 같은데 공통현의 길이만 일반항을 찾아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거기다가 이거씩 넣어가지고 급수 계산하는 거 해봐라 이런 거죠. 공통연의 길이만 구해오겠습니다. 잘 봐. 여기가 n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대칭적이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냐? 피타고라스 쓰면 개 쉽잖아. 1 빼기 n제곱분의 1이 루트잖아요. 루트 들어간다. 이게 ln인 거를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ln은 이거의 2배죠. 그렇죠. 아, 실수할 뻔했다. 오늘 수업 실패할 뻔했네. 이게 반이니까 이게 1 빼기 루트는 되지? 피타고라스 쓴 거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루트 씌운 거. 근데 그 2배가 공통현. 여기를 이것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건 너무 뻔하지 뭐. 이거 넣으면은 제곱이 왜 있겠냐? 이거 제곱시켜서 루트 없애주려고 있는 거예요. 넣게 되면은 n도 제곱해야 돼. n제곱에다가 얘를 제곱하면은 4가 앞으로 나가면서 루트만 사라지면서 루트 사라졌는데 왜 그러세요? 1 빼기 n제곱분의 1인데 분의 1 그게 바로 이거야. 그다가 시그마 리미트니까 k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잠깐 이걸 분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4n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시그마 이거만 계산하면 되죠. 4n제곱 마이너스 4 계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연습장이 필요하구나. 깔끔하게 계산 마지막 합니다. 급수의 마지막 문제 4n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요. 얘를 k로 바꿔서 하는 게 좋고 얘를 인수분해하는 게 좋아. 그리고 4분의 1 앞으로 빼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설명하려고 지금 풀어주는 거다. 4분의 1 빼놓고 리미트 시그마 k로 바꾸면은 n-1 n+1이니까 n-1 k로 바꿔요. k로 k 빼기 1 k 플러스 1의 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는 무한대까지. 얘는 항이 2개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거 이항 분리하면은 2분의 1에다가 k 빼기 1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나오는데 숫자 넣으면 이렇게 된다고. 2분의 1에다가 중괄호 빵 열어두고 1 넣으면은 뭐부터 넣는 거냐? 뭐부터? 2부터 넣어. 야, 이거 잘 봐야 돼. 2부터 넣어야 1 넣으면 0 되니까 2부터로 하는 거야. 그러면 2 넣으면 1분의 1 더하기 2 넣으면은 3분의 1 더하기 2 넣으면 3 넣어야지. 3 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 봐봐. 바로 안 줘진단 말이야. 하나 더 써야 돼. 3개. 4 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그럼 마지막에도 뒤에도 매너로 3개를 써줘야 되지만 난 2개만 해도 할 수 있지. 2개만 써도 되고요. 마지막 거는 여기다 넣는 거 n-1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그 전 거는 그럼 바로 n-1 넣은 거니까 n-2분의 1 플러스 n분의 1. 힘들어. 그래서 지금 여기다 리미트만 보내면 돼요. 시그마 한 거니까. 어떻게 지워지냐면은 잘 보면은 뒤 하나 걸러 앞. 그럼 계속. 뒤 하나 걸러 앞. 그럼 계속. 뒤 하나 걸러 앞. 알겠습니까? 수학 원 복습 한번 해줬다. 남은 거 4개야 4개. 4개 남아 이건 2개 차이 나니까요. 이게 다다망이야 다다망. 그래서 남은 거는 1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이거 빼기인데 왜 오늘 수업 실패. 둘 다 빼기다.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2분의 1 빼먹으면 너 망한다. 2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 4분의 1도 빼먹었네. 개망했죠 시험. 2분의 1 남은 것 빼먹으면 안 되는데 앞에 또 4분의 1 아까 빼놓은 것도 있어. 망했어. 거기다가 리미트를 보내야 되는데요. 0으로 수렴 없어지니까 2분의 3 2, 4, 16분의 3 16분의 3 그럼 다 더하면은 소인수분해. 약분해서 더해야 돼. 약분해서 더하면은 19. 봐봐. 서로 있으니까 약분해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가 이제 학교 시험에 꼭 하나 있죠. 다음 단원 가겠습니다. 등비급수죠.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을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수업 끝. 수업 끝은 아니고요. 등비급수 끝. 뭐라고?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을 등비급수라고 한다. 너무 쉬워버렸잖아요. 너무 쉽잖아.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 등비급수야. 그러면은 등비급수는 어쨌든 마지막 끝 처리가 극한이기 때문에 수렴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그 전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뭐죠?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수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첫 짝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1일 때도 수렴합니다. 1일 때도 수렴하는데 얘는 안 해. 등비 급수는 차이가 있어. 왜냐면 공비가 1이면은 계속 같은 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이런 거잖아요. 3333. 그럼 계속 같은 항이 나오는데 극한 보내면 3이지. 근데 이걸 더하면 그건 수렴 안 하지. 무한히 커지지. 그렇기 때문에 급수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 이거고 특별히 이런 형태 R의 n승의 형태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형태에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죠. 첫째 항이 R이기 때문에 R이 0인 건 여기 포함되잖아요. 지난 단원 복습.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도 수렴 조건이 있다는 거죠.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 그거는 아주 뭐 뻔하지 뭐. 어떤 등비 수열 A, R의 n-승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등비 수열 합을 구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등비 급수잖아요.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 근데 등비 수열에 그러면은 합공식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수학 1에서 합공식을 못 외운 학생이 있어. 뭐죠? R-1분의 초항 가로 열고 R 항의 개수승 n승 빼기 1. 이게 등비 수열 합공식이야. 거기다가 리미트만 보내면은 등비 급수. 개쉬운 단원이죠.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만 보내면 되는데 급수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힘들었지. 새로운 개념이라. 하지만 이건 방금 급수 뭔지 알잖아. 수열의 합의 극한.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은 등비 급수. 개 쉽잖아요. 근데 공식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1-R분의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초항 가로 열고 1-R의 n승으로 쓸 때도 있죠. 단 공비가 1일 때는 등비 수열의 합이 공식이 뭐냐면 NA 나가 됩니다. 첫째 항에다가 첫째 항에 n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나 옛날에 나 과자도 보여줬잖아요. 다 했던 거잖아. 공비가 1일 때는 이렇고요.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등비 수열 합 공식을 이걸 쓰거나 이걸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기서 이것만 보면 돼.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수렴하는 경우 공비가 1보다 작은 게 많아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쓰고 무조건 이렇게 써라. 등비 수열 공식.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결국 이런 거죠. 요 n 밑에 걸려있는 요 등비 지수꼴 있잖아. 요게 발산하냐 수렴하냐에 따라서 이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만약에 R이 2라고 해봐. 2면 무한대로 발산하지. 마이너스 무한 되겠네. R이 만약에 3이면 그럼 발산하지. 근데 R이 만약에 2분의 1 같은 거면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0으로 수렴. 그러면 남은 숫자가 바로 곧 등비 수열의 등비 급수의 극한값이에요. 이거. 저기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먼저 돼 있었어. 마우스가 먼저 미리 가 있었잖아. 우리가 갈 길을. 무슨 말이냐면 1-R분의 초항만 남는 거예요. 이게 0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등비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분모가 더 커야 된다고. 이 R이. R이 분수여야 돼. R이 분수. 근데 R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냐. R이 1일 때는 이 공식을 못 쓴다 그랬죠. R이 1일 때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 항의 개수 곱하기 첫 장이니까 여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이야. 같은 항이 계속 더해지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1도 포함되지만 등비 급수는 1을 빼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아닌 건 다 발산.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뭐 2 같은 거 들어가면 발산이지. 생각을 해봐. 2 들어가면 이게 무한대로 발산이잖아. 마이너스 2로 가도 무한히 커지거나 작아지면 진도가 아니고 발산이지. 너무 쉽잖아요. 이것만 보면 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고 그 극한값은 결국은 등비 수열 마지막 1-R분의 초항 가로 열고 1-R n승에서 R n승이 0으로 수렴하니까 요 남은 1-R분의 초항. 요게 바로 등비 급수의 합입니다. 끝나버렸어요. 설명. 너무나 깔끔하고 명쾌한 설명이잖아. 이거 다 필요 없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까지 한 방에 다 해버렸어요.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3. 아, 하나 빼먹은 거 있네. 첫 장이 0일 때는 당연히 수렴하죠. 첫 장이 0이면 모든 수 다 0인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r분의 초항 가르고 1-r의 n승인데 r이 무슨 3이든 간에 a가 0이면 없어져. 다 없어져.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일반항만 모양을 볼 줄 알면 그냥 끝나버리는 단원이었던 거죠. 1일 때 안 되는 것만 조심해라. 등비수열은 1일 때도 되지만 등비급수는 1일 때 안 돼요. 넘어가. 예시를 이런 걸 또 풀어줘야 돼. 내가 이런 문제 따위를. 근데 이걸 못 본 학생이 많지. 이 수열은 첫 장이 뭔가 x에다 1 넣는 애들 있어. 바보구나. 수열은 n에다 1을 넣어야지. 첫 장이 그러면 x가 아니고 x 곱하기 x 마일이에요. 이게 첫 장이다. 이게 첫 장이고요. 공비는 n 밑에 걸려있는 게 항상 공비야. 공비는 x 마일. 그럼 수렴하려면은 등비 급수다. 등비 수열이 아니고 수렴하려면 일단 첫 장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첫 장이 0이거나 공비가 -1에서 1까지니까 x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얘는 0 그리고 1 두 개잖아 해가. 그러니까 0하고 1을 포함해줘야 되는데 1은 어차피 들어있으니까 0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답이야. 너무 쉽잖아요. 끝났어. 개념을 익히기. 끝나버렸어. 계속 무한 반복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보면 첫 장이 6분의 25고 공비가 6분의 5라는 거 5를 앞으로 쳐내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수렴하면 합을 구하시오 했는데 조금 내가 한두 개만 해볼게. 이거를 여러분 풀면은 조금 지루하니까 내가 필수 예제를 바로 가겠습니다. 지수꼴이 들어간 건 다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보면 돼요. 등비급수라고 보면 돼. 지수꼴은. 근데 이거부터 해보자. 그냥 2분의 1에 3 곱하기 2분의 1에 n-승이 있어. 이런 등비수열이 있는데 첫 장이 3이 공비의 2분의 1. 이거의 합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급수.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곱하기 2분의 1에 k-승으로 해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서 리미트를 보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급수.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 등비수열의 합은 공식밖에 없어. 오로지 하나야. 1-r분의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돼. 1-r분의 초항 가로 열고 1-r n승 이게 다야 그냥. 여기다 리미트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 하고 싶은 거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 시그마 k k제곱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야 리미트 뭐한데 보면 얘 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1-r분의 초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이렇게 쓰질 않아. 무조건 이렇게 쓴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 떨어지니까. 그래서 외워버린 거야. 공비가 지금 -1에서 1 사이 수잖아. 분수잖아. 그러면은 그냥 답이 그냥 등비급수는 한 방에 이렇게 안 쓰고 1-r분의 초항. 첫 장. 이 답이야 이게. 수렴하는 거 알면. 근데 첫 장하고 공비는 잘 찾아야지. 모양을 보고. 이게 뭐 찾기가 힘들게 생겼잖아 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분자분모 2를 곱해서 하는 게 좋죠. 2 빼기 1이니까 1 되고 6. 답 6이잖아. 2분의 1분의 3이니까. 이게 등비급수예요. 수렴하는 등비급수 특히. 그러면 내가 필수예제 3개를 풀어보겠습니다. 확인 체크 집에서 곰곰이 해야 된다. 이따 하라. 시간 관계상 내가 좀 진도를 빼주겠어요. 이거 근데 잘 보면은 이 전체가 등비급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등비수열이 아니고 이거를 두 개로 갈라쳐면은 두 개의 등비수열이 나와. 얘는 4분의 1의 n-승을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1은 1의 n-승 써도 되니까. 플러스 얘는 4의 n-승 분의 2의 n승으로 쓸 수 있거든요. 시그마를 어차피 얘가 공비가 2분의 1보다 작거든. 그래서 두 개 찢어서 할 수 있어. 아마.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첫 장이 1이고요.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r분의 초항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첫 장이 4분의 1이 아니다. 1 넣어봐.
1이잖아.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를 잘 못하는 학생이 많어. 이런 거는 특강. 마지막 등비수열 특강이다. 수학 1에서 마스터를 했어야 되지만 이 마이너스 1을 만약에 쳐내게 되면 4분의 1로 나가는데 4분의 1을 번분수로 올리면 분자로 올라가면서 4 곱하기 4분의 2 n승인데 얘는 또 하나로 합칠 수 있어. 지수가 같은 밑을 나눠주니까 2분의 1의 n승으로 쓸 수 있어. 그럼 첫째 항은 4고 공비가 2분의 1이죠? 낚이면 안 된다고요. 얘를 첫째 항, 얘를 공비로 읽으려면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을 때는 그냥 1을 넣은 게 첫째 항이야. 첫째 항은 2가 됩니다. 공비는 n 밑에 걸린 게 맞아 보통. n의 개수가 1이면. 그래서 공비는 첫째 항은 2, 공비는 2분의 1로 알아줘야 되는데 굳이 강박이 있어가지고 a, r에 n마 1승으로 만들고 싶은 학생이 이렇게 해도 되죠. 빼기라고 더하기를 해가지고 더하기 1만 쳐내면은 2분의 1이 앞에 나간단 말 하나. 그래서 얘네들 곱하면 2가 되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의 n마 1승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첫째 항하고 공비만 알면 등비급수는 끝나는 거네. 1-r분의 조항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돼요. 4를 쳐내지 않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더하기를 해서 2를 하나 쳐내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센스가 있다면. 그러면 2 곱하기 4의 n마일승, 2의 n마일승이니까 2분의 1의 n마일승으로 바로 첫째 항이 2,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 일반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눠서 각각이 등비 수열이고 그럼 좀 숙련된 학생 딱 보면 알지. 얘를 보면은 첫째 항은 1 넣으니까 1분의 1, 첫째 항 1. 공비는 4분의 1. n 밑에 걸려 있는 거 4분의 1. 얘는 첫째 항은 1 넣으면은 2, 공비는 2분의 1. 됐어. 그러면은 이 뒷부분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하면 돼. 이 답이야. 계산은 분자분모에 4를 곱해서 해라. 센스 있게. 2를 곱해서 하면 너무 쉽잖아. 그냥 4잖아. 2분의 1이니까. 3분의 4 더하기 4.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3분의 4 더하기 4는 3분의 20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 틀렸잖아. 3분의 16. 아, 다 큰일 날 뻔했네. 마지막에 집중력 저하. 2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의 구조만 보면 되기 때문에 K를 안 바꾸고 바로 해보겠어요. 어쨌든 이 수열의 일반항의 등비 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분배를 해야겠네. 첫 번째 거를 분배해서 곱하게 되면 지수가 같으면 밑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이 되죠. 여기서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마이너스 넣을 수 있어요? 넣으면 바로 수학 포기다.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다르단 말이에요. 넣으면 포기야. 넣으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시그마 리미트 얘도 마이너스 빼고 시그마 리미트 어차피 수렴할 거거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1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3분의 2분의 1 빼기 r분의 첫째 항은 1 넣으면 돼 그냥. r의 n승의 형태는 이게 첫째 항이에요 그냥. 그래서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앞에 빼기 있다 이거. 요 빼기. 요거는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은 생략한다. 분자분모에 3 곱해서 해. 그게 좋아. 3번. 우진이가 사인 나와보니까 뭐 얼어버렸죠? 사인 2분의 n파이. 이 사인 2분의 n파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이거는 등비수열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시그마를 두 개로 찢어가지고 2분의 1의 n승 따로 하고 곱하기 시그마 사인 2분의 n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곱셈은 시그마를 두 개로 못 찢는다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왜냐면 이쪽은 등비수열인데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거죠. 사인 2분의 n파이 한번 테스트 해볼까? 사인 2분의 파이는 자 꺼지세요. 다등장하잖아. 사인 2분의 파이는 1 y좌표. 사인 2분의 2파이는 2파이니까 0 y좌표 0이잖아.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일 0 1 0 마일 0 1 0 마일 0 1 0 이거는 부호만 또 교대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막 숫자도 있었다 없었다 하면서 막 바뀌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숫자를 대입해서 나열해서 제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아주 중요한 건데요. 등비 수열끼리만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숫자를 넣어서 다시 써. 1 넣으면 첫 장은 2분의 1,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더하기. 두 장은 시그마는 계속 더하는 거니까요. 두 장은 4분의 1에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사인 파이는 0이 되죠. 그래서 사라져. 두 장이 사라지고 세 장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3승이 되죠. 네 장은 4를 넣으면 사인 2파이는 0이니까 사라지고 네 장은 2분의 1의 4승은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장은 2분의 1의 5승 나오고 여섯 번째 장은 사라지고 일곱 번째 장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7승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열로 조립이 되는데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32분의 1, 마이너스 128분의 1 이런 식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첫 장이 2분의 1인 등비수열로 다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항을 빼버리면 다 자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답은 1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이렇게 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새롭게 보고 얘를 첫 장, 두 장, 세 장, 네 장으로 봐서 실제로 홀수 번장만 빠지는 거예요. 부호가 근데 그대로 바뀐다. 사인 때문에. 그러면은 4 분자분모 4 곱하면은 5분의 2. 밑에 고. 밑에 고를 하지 말고 확인 체크를 구합니다. 개념 원리 익히기죠. 참. 그게 확인 체크구나. 개념 원리 계획을 해, 계획. 전 페이지를 하세요. 전 페이지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겁나 힘들었잖아. 졸려서 안 되겠어. 현성아, 우진아, 오늘 수업 아주 재밌었죠? 좋아 버렸잖아. 다 이해되죠? 개 쉽잖아. 멋있어요. 확인 개념 원리 익히기 하다 끝내자. 익히기 하면서 질문해라. 안 되는 거. 일반항 못 찾거나 이러면. 근데 나열되어 있는 수열들은 일반항을 찾아줘야 돼요. 이런 걸 딱 보면 일반항이 뭐냐.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2니까 1 곱하기 3분의 2의 n-1승. 딱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일반항. 일반항 못 쓰면 안 돼. 고생이 많았습니다. 등비급수 전까지는 다 풀어와라. 꺼지세요.